해줘야 하는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진통도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일단 여야가 합의 처리한 거죠? 합의 처리 아닌 것 같은 합의였나요? 아쉬움이 좀 많은 합의 처리였죠. 일단은 네. 합의 처리를 하긴 했는데 집중투표제 같은 좀 문제가 사실은 이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일단은 여야 합의의 형식은 갖췄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3% 룰이나 아니면 뭐 감사위원 선임 같은 것들만 조금 명문화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합의를 원래 여야가 지도부 네. 차원에서는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3% 룰은 들어가기로 했고 집중투표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 중에서 기권이 23명이었고 반대가 29명이었거든요. 국힘 의석수가 107명이니까 절반 가까이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 거잖아요. 혹은 기권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합의를 했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국힘 쪽 입장은 그냥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 거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합의 처리,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합의 처리했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사실 네. 이게 상법 개정안이 많이 좀 뒤집어졌었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등장을 해서 공약을 했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가 좀 있었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은 안 됐었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센 패키지를 마련을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야당과 좀 몇 가지 네. 협의를 해서 절차를 거쳤고요. 그래도 저는 대화를 했잖아요. 일단이 합의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좀 그래도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대화를 안 하고 늘 싸우기만 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국회가 네, 늘 좀 그랬죠.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합의 처리를 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고, 국힘 내부에서도 반대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 지난달 정도에 이제 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후로 급물살을 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래서 그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원내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라든지 뭐 태강산업 그 EV 발행이라든지 이런 거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수 기업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네.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안이 마치 이제 패키지처럼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사의 충실 의무죠. 기존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회사 및 주주 전체죠 이제. 그렇죠. 주주까지 넣은 거죠.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제 강연현 기자. 이제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적인 뭔가가 네.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사가 이제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이제 의무를 지게 한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사건이다 막 이렇게 평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영학과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사회는 이제 회사의 주인이 주주인데 대주주, 그러니까 오너 쪽의 그 이익을 훨씬 더 많이 고려를 했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일반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지배주주의 개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뭐 개인 회사랑 상장사 간의 합병 같은 거 이런 이해 충돌의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들이 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사회 멤버들이 대주주만을 위한 회장님 일가만을 위한 뭐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 떼주기나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큰 네. 취지는.
근데 아마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했다고 해서 뭐 경천동지할 만한 뭔가가 당장 뭐 나타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나오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감히 이제 이런 일들을 아마 기업 차원에서 이제 시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에 앞서 가지고 먼저 이제 태광산업이었나요? 자사주 같은 경우를 네. 이제 네. 교환사채로 바꿔가지고 팔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되면 아예 못하니까 그 전에 하려고 시도했다가 이제 금감원의 벽에 막히긴 했었는데 이제 아예 그런 시도에 대해서 시도조차 못하는 그렇게 하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여하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그 교환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 뭐 의무소각 이런 제도 생길 것 같으니까 사전에 맞아요. 백기사에게 넘기거나 이런 걸 결정하거나 아니면 또 인적 분할 최근에 막 유행처럼 마지막 밀어내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결정을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사회 내에서 그죠. 하면 할수 있죠. 결의를 네, 통해서 할수 있죠. 네. 과반의 이사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면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사회 구성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 이것도 내용에 포함돼 있죠. 네, 좀 의미를 이거는, 설명해 주세요. 공포 후 1년 유예라서요. 이제 네. 시행이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한 건 공포 즉시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약간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해가지고 약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히 어떻게 이렇게 대주주의 이익을만을 위할 수 있냐라는 행위 자체를 약간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3%로 제한한다라는 건 사실 이게 어쨌든 간에 주주 자본주의 기본은 주식이 많으면 그냥 많은 입김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감사위원 선임할 때 만약에 대주주가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감사위원이 다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게 되면 3%씩만 의사 표현을 하는 거니까 다른 소수 주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특히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감시하라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감시하는 사람들까지도 대주주 입맛에 맞아요. 맞게 대주주 사실상 친분에 맞는 막 이렇게만 선임을 하다 보니까 지명하는 거였죠. 사실상 그렇죠. 선임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지명에 가까웠고, 근데 지금 이 3%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이 물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3% 룰에 비교되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약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는 또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아예 의결권은 지금 3%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상은 안 된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서 제한을 했는데 보통은 우리 워낙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어떤 역사가 재벌의 탄생과 맞물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재벌이란 독특한 문화를 이제 좀 제한하고 억제하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제도들이 지금 도입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앞에서 있었던 뭐 SK 글로벌 회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라든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SM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조금 막아보자라는 거였는데, 근데 진짜로 좀 이 3%를 도입한 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워낙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 어쨌든 과거에 이 재벌 중심의 구조에서 생겼던 신뢰의 문제를 조금 개선해보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년 뒤에 시행이긴 합니다만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그 일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다 합쳐서 3%로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 감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방송기자연합회라고 방송기자들의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를 2017년인가 2년 정도 했었는데 나중에 재무제표라든지 의결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날이 있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톤으로 얼마나 세게 혹은 적당히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어떤 우리 동창회라든지 지역 상공인들의 모임 협회 같은 데서도 또 감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개 기업, 주식회사, 뭐 자산 2조 원 이상에 있는 큰 기업들임에도 감사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건 주주들을 위한 충실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더. 그래서 제 역할만 사실 해줘도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 투표제. 이게 집중 투표제라는 것보다 살짝 설명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정지석 기자. 네.
네, 정치석 기자 해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합의를 좀 거쳐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제외가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조금 신중하게 더 도입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추후에 보완 입법을 좀 통해서 네. 어쨌든 필요한 제도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주가 있다면 그 100주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 이사의 수에 따라서 몰아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예를 이번 들어서? 이사를 3명 뽑는다. 네. 그러면 한 표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세 A라는 표를 이사 주는 후보에게만 내 3표를 다 몰아줄 수 있는. 네, 뭐라지 말 그대로 진짜 집중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액주주나 아니면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사도 이사회나 사회이사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제도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재계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을 하면 이사회 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논거고요. 또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외국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걸 통해서 이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 경영권을 찬탈할 수 있다.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또 뭐 사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는 하지 않고 권고를 한 국가들은 있는데 실제로 법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고 못 박은 국가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제로 이걸 도입하는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업들에서는 많이 근데 이 해왔습니다.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소액주주를 대리할 이사가 이사회에 한 명이라도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사회 내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니 이사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가? 모든 이사회 의견은 꼭 만장일치여야 하나? 사실 그는 거의 뭐 맞아요. 공산당 같다는 거잖아요. 네. 이사회 내에서 뜨거운 토론이 펼쳐져야 하는 거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 뜨거운 표결의 결과가 사업 보고서에 고스란히 다 담겨야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 상장사들의 사업 보고서 보면 이사회의 결의되면 뭐 다 찬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호랑이죠. 보면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뭘 이사회가 그러니까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반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갈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집중 투표제 조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너무 약간 대주주 입맛대로 꾸려지던 이사회 구성에 일종의 이제 메기 한 마리를 넣는 근데 사실 메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잘 몰라요. 메기들이 과연 들어갈 의지가 있는가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약간 그 길을 열어둔다는 거니까. 근데 소액주주를 대리할 이사가 한 명이 이사회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견제는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태광산업이 네, 2,200억 원의 교환사채 발행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사주를 다른 쪽에 넘길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펀드 측의 이사가 한 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혼자만 반대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도 약간 의사결정이 다수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반대해봐야 어차피 그건 이제 안 되는 건데 다만 그렇게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게 이사회 내에서 얘기가 됨으로써 뭔가 회사도 좀 조심하는 약간 그런 그렇죠. 경각심을 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모두 여당만 있으면 안 되듯이 그렇죠. 야당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사회 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해외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서 막 많이 다투기도 하잖아요. 논쟁도 벌어지고 톤도 뜨겁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쫓겨난 걸 어떻게 보면 경영권 찬탈인 거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지적을 하세요. 경영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해외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게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들이 이사회에 모여서 뜨겁게 토론하고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냥 창업한 사람의 손자가 경영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약간 한국은 그리고 한번 이제 결정을 해서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네, 그동안에 회사가 발전해왔던 방식도 사실 그러했고 그래서 약간의 반대가 있더라도 뭔가
성각자적 그런 의식을 가진 한 명의 창업자가 산업을 개척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약간의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듣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번에 법도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좀 달라지겠죠,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2025년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서요. 아, 과거와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깨닫고 이제 변화를 시작한 거니까요.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뭐 여당에서는 다시 또 추진하겠다. 공청회를 좀 더 거쳐보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이 정도 이제 바꾸게 되면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평론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코스피가 3,100까지 달려오는데 과연 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 보면은 이른바 이제 저평가 PBR이 좀 낮게 평가됐던 그 PBR이 낮다라는 얘기는 이 시장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테마주 가운데 지주사들이 그 보통 안 맞아요.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지주사는 그냥 안 오르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장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지주사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한 거죠.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오른 지주사들이 좀 있죠. 그 재평가를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사가 그야말로 재평가를 받겠구나라고 시장이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뛰는 선반영하는 효과가 있었던 걸 보면 시장 자체가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주사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뭐 유튜브 여러 가지 뭐 딥마인드 있지만 그냥 알파벳만 상장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주사 밑에 각 사업 맞습니다. 자회사들이 다 상장돼 있어서 그러니까 껍데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냥 싸게 그 증여나 상속을 하기 위한 껍데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았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요. 이런 흐름이 근데 또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게 또 고민되는 지점이잖아요. 일단 그동안 코스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확 오르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 올라. 근데 그 이유 아니 사실 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 가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경기 안 좋다는 뭐 독일, 프랑스 맞아요.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는 3,300까지도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연초 이후 상승률을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승률, 우리가 1등이잖아요. 우리가 낯선 상승률. 어느 순간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낮아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네. 예. 근데 제가 그 봤던 그 이렇게 다른 나라만큼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못 갔던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국내 증시의 강한 반등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제 지금 오늘 거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삼성전자를 어저께 5%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6만 전자에 드디어 안착을 했죠. 오랜만에.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저께 코스피가 1.34% 올라서 3,100을 회복을 했는데 이날 지수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 홀로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게 코스피 상승이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장주가 좀 가져야지 덩치가 크니까 지수가 많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어저께 그래서 그나마 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2조 원어치 넘게 순매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분율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올 들어서 하루 최대 규모인 6천억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서 좀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지금 고랑 현재 기자. 그 포털 사이트 보면은 이제 증권 앱이 있잖아요. 네. 주식 앱이 정보를 보여주는 그 앱을 열어서 삼성전자 주가 얼마지라고 봤는데 그 밑에 재작년에 샀다면 수익률은? 이라고 이제 뜨는 거예요. 네네네. 궁금해가지고 클릭을 해봤어요. 영인가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아니지. 8%. 8%. 재작년 2년 투자했는데 8%.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속상해하고 계시고 삼성전자의 주주분들만 거의 500만 명 가까이 있는데 맞아요. 또 삼성전자는 그냥 주가가 그냥 못 오른 게 아니라 뭐 HBM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D램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좀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속상하신 거죠. 박영은님이 딱 한 종목만 찍어주세요라고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딱 한 죄송합니다. 종목 코스피 200 사세요.
근데 이제 반대편 측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또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경제 단체들은 아쉽다라면서 또 동시에 성명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걸 하면서 이제 기존의 경제 단체들이 약간 경영권 관련돼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기업이 장기 발전을 두고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되잖아요. 장기 발전보다는. 그럼 이제 기업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의 삼성 그 반도체 투자 그리고 뭐 가까이는 사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다 반대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그죠.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신문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논설위원분이 그 개인적인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하는 말씀이 자기가 그 SK가 하이닉스 살 때 되게 반대한다는 그 글을 논설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성공한 마당에 보면은 그때 자기가 잘못 봤다고 잘못 판단했다라면서 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약간 그때 드문 일이잖아요. 그걸 네, 보면서 되게 약간 인상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지금 SK 그룹의 어제 캐시카우 역할을 이제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의사 결정이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돼가지고 이사회에 그 약간 그 소수 주주들의 독립 이사가 들어가게 돼서 뭔가 판단이 달라질까?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사모펀드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실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재계 쪽의 전술적인 승리다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전술적 승리. 전술적 네,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합의라는 정치적인 명분은 줬는데 사실 가장 우려했던 게 이 집중투표제랑 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네 안이 이사회를 건드릴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안들이 빠졌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아쉽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려가 된다라고 성명서를 내면서 걱정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안심하고 좋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사회 내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킬 수 있다. 네. 일제단합해서 갈 수 있다라는 네. 거. 또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6월 말로 임기 끝난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경영권 방어 수단도 또 마련할 필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여야에서는 이제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게 표면적인 우려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형법상의 배임죄 면책 규정 개정을 이제 향후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경영상의 판단은 예외라는 원칙을 이제 배임죄 규정에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생기는 건데 이러면은 법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 경영상 판단 행위라고 하면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죠. 현재도 마찬가지고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때문에 소송 위험에 경영진이 많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충실 의무와 신의성실 원칙을 헷갈려 하는 거다. 충실 의무는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몰아주기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거지. 지금도 신의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달라질 건 없다. 소송을 건다 한들 법원 가서 그 소송 건 사람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우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러면 주주들이 많은 공기업들, 상장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근데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다른 주주들이 이제 피해를 보면서까지 또 국가 경제, 국민들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조금 한쪽으로 갔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또 다른 건 모르겠고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이사회에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자부에 뭔가 이렇게 허가를 승인을. 듣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자체가 이미 회사의 정관에 나와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자라고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요금이 오르는 이런 일은 저는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미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상법 개정 이후에 우리 또 주식회사들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지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